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요, 주택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기승으로 주의를 요망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월세인데요, 이것을 월세로 계약하지 않고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전월세 이중계약이 전국적으로 사기 기승을 부리면서 목돈을 날리는 시민들이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5일 날짜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부동산 노하우.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7가지만 기억하라. 그러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서류상 실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관리를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나오는 실소유자와 그러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임대 계약권을 위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월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있는 일인데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이 월세인데도 마치 전세인 것처럼 해서 그런 세입자한테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례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를 줬으니까 집세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집세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임대인에게 매월 집세를 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목돈을 받은 보증금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금을 유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천만다행이지요. 그런데 돌려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잠적을 해버렸다면 도저히 보증금을 세입자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세금을 이제 세입자가 날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누가 그 중개업자가 가지고 잠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형법 347조에 의해서 사기죄입니다.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각호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전월세 이중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보증금, 전세보증금 5천 또는 8천, 1억 이런데 이렇게 받아놓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허위로 사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은 계약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차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11월 15일 날 임대차 계약할 때 7가지 기억하라, 이 내용을 꼭 임차인, 세입자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물건이 나왔는데 아주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교통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과 또 직장 가까운 곳이에요.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세라든가 월세가 싸게 나온 물건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약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할 때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그 실소유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시세가 얼마고 현재 그 집주인이 은행의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소유자 집주인이 한 명이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있을 때 근저당권이 얼마 있고 또 다른 세대들이 얼마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안전하게 계약을 해야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꼭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